제가 생각하는 뇌졸중 환자분들의 보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의 재활 우리 모두의 재활 강사 황지중입니다. 자, 뇌졸중으로 인한 마비 환자분들이 보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발목에 뒤꿈치 닿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엉덩이를 집어넣으면서 혹은 허리를 피면서 상체를 꼿꼿이 펴고 걷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보행의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보행의 속도, 빠르기에 조금 더 중요성을 두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분들은 안정성, 균형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제가 생각하는 뇌졸중 환자분들의 보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무릎 관절인데요. 많은 환자분들께서 보행을 하실 때 이 무릎에 대한 사용을 생각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뇌졸중 환자분들처럼 하체에 마비가 있는 환자분들 중에서 이 무릎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하체, 다리에는 세 가지 관절이 존재합니다. 발목 관절, 무릎 관절, 그리고 고관절, 엉덩 관절이 존재하고요. 이 세 가지 관절들은 인간이 효율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때 사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뇌졸중 환자분들의 대표적인 특성인 칼발, 발목이 떨어지거나 뒤틀리는 현상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발목 보조기를 착용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 발목 보조기를 착용하면은 발바닥이 칼발이 되거나 떨어지는 현상은 방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발목 자체에 대한 운동성을 제한시키기 때문에 발목 관절이 담당했던 역할을 무릎과 고관절이 대신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이 발목이 사용이 제한이 돼 있으니까 이 나머지 두 관절에서 움직임을 가져가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많은 환자분들께서 이 무릎 사용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무릎을 뻗정다리라고 하죠. 네, 백니, 뻗정다리 혹은 무릎을 락킹, 잠그고 보행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무릎을 잠그면서 이 고관절만 사용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고관절만 너무 과도하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고관절에 대한 손상을 유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균형 기능에 대한 향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절이라고 하는 구조물은 움직임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균형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당연히 고관절로만 걷는 습관을 가지신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균형적인 능력이 많이 결여가 돼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를 쫙 핀 상태에서 균형을 잡는 것보다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조금 더 안정성 측면에서는 유리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행의 기능적인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걷는다는 행위는 단순히 힘만으로 걷는 것이 아니고요. 인체의 여러 가지 기능적인 스킬들이 들어가 있는 움직임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은 나무 토막과 스프링이 있는데요. 이 나무 토막을 떨어뜨렸을 때와 스프링을 떨어뜨렸을 때 어떤 물체가 더 높게 올라갈까요? 당연히 스프링이겠죠. 스프링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떨어졌을 때 바닥에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반발력이 더 높게 스프링을 올라가게끔 추진력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당연히 이 나무 토막보다는 스프링이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걷는다라는 것은 어떨까요? 무릎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바닥에 디뎠을 때와 무릎을 사용하고 지면에 닿았을 때, 다시 무릎을 사용하지 않고 고관절로 차서 디뎠을 때와 무릎을 사용한 상태에서 디뎠을 때, 이 지면에 닿았을 때 반발력이 얼마만큼 보행의 힘으로 전환이 되느냐, 네, 이런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이 무릎 관절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보행에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무릎 사용을 쉽게 할 수가 있을까요? 가장 기초적으로는 양쪽 다리 다 한번 살짝 굽혀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선 상태에서 천천히 한번 굽혀보는 겁니다. 자, 이때 지팡이를 잡고 계셔도 상관없어요. 지팡이 잡으시고 양쪽 무릎, 한쪽 무릎만 굽힌다는 것이 아니고 양쪽 무릎 다 이렇게 굽혀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상체가 이렇게 숙여지는 분들도 계실 건데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지팡이로 받쳐주고 무릎만 굽혀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꾹꾹 양쪽 다리 한번 눌러보는 겁니다. 분명히 마비측 다리로 체중 이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두렵기 때문에 많이 안 갈 거예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양쪽을 굽힌 상태에서 다리를 밟아보는 훈련이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양쪽 다리를 굽힌 상태에서 체중 이동하는 훈련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무릎에 대한 사용을 도모할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사항은 뭐냐면은 걸을 때 애써 무릎을 사용하면서 걸으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냐고 하면은 이미 습관이 돼 있어요. 다리를 쫙 편 상태에서 히프만 들어가면서 걷는 것이 습관이 돼 있는 분들은요, 이 무릎을 굽힌다라는 행위가 몸한테는 굉장히 좀 불안한 환경에 놓여버리게 되는 자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무릎을 굽히면서 걷는다라는 생각은 아직 하지 마시고 그냥 운동의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네. 내가 잘 안 쓰는 부분이니까 운동하는 시간에서만큼은 무릎을 사용해야겠다. 네, 이 생각으로 체중 이동 훈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 걷거나 그럴 때는 무릎 쫙 펴면서 걸으셔도 괜찮아요. 네, 이 운동 자체는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은 혼자서 운동을 하는 분들은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살살 천천히 몸에 배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릎을 쫙 편 상태에서 마비측 다리를 한번 앞으로 차보고 그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굽혀주는 거예요. 다시 만약에 지팡이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무릎을 쫙 편 상태에서 다리를 찹니다. 그 상태에서 보통은 이렇게 히프만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걸으실 텐데 무릎을 살짝 굽히면서 무릎을 살짝 굽혀주는 거예요. 다시 쫙 편 상태에서 다리 앞으로 나가주고 무릎 살짝 힘을 풀어준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이때 체중은 뒤쪽에 있는 다리에 체중을 넣어준 상태에서 무릎 굽히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굽혀져 있는 마비측 다리에 체중만 살짝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살짝 집어넣어주는 이러한 느낌으로 계속해서 감각을 익혀 나가시는 것이 좋겠고요. 당연히 그 다음엔 뭐겠어요? 살짝 집어넣고 길게 머물러주고 길게 머물러주고 이때 무릎이 쭉 힘 빠진다 그러면은 당연히 하시면 안 되겠죠.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옆에 보호자분들이 있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체중 이동 쭉 굽혀지면 안 되고 어떻게? 고정 버티고 어느 정도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겼다. 다리에 묵직하게 발바닥에 땅을 짓누르는 압력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쪽 다리를 빠르게 떼세요. 멀리 나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다리, 마비측 다리가 앞에 나가 있는 지점까지만 나가시면 돼요. 다시 무릎 펴주고 다리 앞으로 차주고 무릎 살짝 굽혀주고 꾹 눌러주고 무릎 쭉 쓰러지면 안 되죠? 고정해주고 지그시 밟은 상태에서 나갑니다. 네. 이렇게 걸으시란 얘기 절대 아닙니다. 운동하시는 겁니다. 내가 안 되는 부분을 운동 시간, 내가 나만의 운동 시간에 진행을 하시란 얘기입니다. 평상시 걸을 때는 어떻게? 무릎 그냥 피면서 걸으세요. 어차피 이렇게 조금씩 무릎에 대한 활용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관절이 조금씩 쓰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고관절이 무릎 쫙 핀 상태에서 히프 집어넣으면 고관절 이렇게 빠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수정이 될 겁니다. 네, 계속해서
멀리 나가지 마시고 그냥 마비측 다리 있는 쪽만 나가주세요. 가장 기본적인 훈련입니다. 이거 말고 이제 이 보행에 대한 속도를 늘리는 방법이라던가 저희가 보행할 때 이 다리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팔도 같이 쓰이는데 이러한 상체의 회전을 통해서 걷기 쉽게 만들어주는 훈련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 5명 정도를 뽑아서 무료로 댁으로 직접 찾아가서 교육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할까 합니다. 영상 밑에 댓글란에 보시면은 이메일을 적어 놓을 텐데요. 그 메일 주소로 사는 지역과 연령 그리고 어떠한 증상이 있으신지 이 3가지 적어주신 뒤에 해당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연락드려서 무료로 교육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